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동영상은 라디오 방송에 됐던 내용인데요. 우리가 보통 발에 무슨 아프면 그 지간신경종이라고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실은 지간신경종보다는 중족골 통증, 더 정확히는 중앙중족골 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막과 그림,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발바닥 앞쪽의 통증을 경험해 보셨나요? 생활정보 9713 오늘은 발 앞쪽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중앙중족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재활의학과 박정욱 원장님 나와주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원장님. 자, 이제 발 앞쪽의 통증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. 네. 원장님 이제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블로그에서 책도 내시고 농장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알기 쉽게 웹툰을 이렇게 그려서 네. 참 병명을 설명해 주는 게 인상 깊었어요, 원장님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도 좀 알기 쉽게 좀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원장님 일단 명칭부터 너무 조금 생소해요. 네. 중앙중족골 통증. 예, 어떤 통증인가요?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네. 우리 발 전체 말고요. 발이 있었을 때 발 앞쪽 부분의 통증을 위주로 설명드리는 건데요. 네. 보통 발 앞쪽에 아랫부분에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지간신경종을 사람들이 많이 지간신경종.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근데 이 지간신경종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병으로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이제 중족골 통증하고는 근구근개 통증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. 네. 그래서 중족골 통증이라는 것은 중족골이라는 것 자체가 발 가운데 있는 긴 뼈를 말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앙이라는 의미는 엄지하고 새끼를 제외하고 2번, 3번, 4번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쪽이 아픈 질환을 지칭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중족골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앞에 중앙이라는 이름이 더 붙은 겁니다. 네. 일단 발 전체 통증이 아니라 그 1번과 5번을 제외한 2, 3, 4 발가락의 발 앞쪽에 이제 통증이 느껴지면 중족골 통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지간신경종, 신경이 눌리는 지간신경종이라 이야기는 조금 발바닥에 통증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중족골 통증과는 증상이 좀 다른가요? 네, 완전히 다릅니다. 네, 착각하기 쉽지만.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부풀어서 아픈 거거든요.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. 네, 그래서 저희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오시면 이렇게 쫙 쥐어봅니다. 발을. 그러면 눌리게 되면서 찌릿하게 아프시거나 그리고 평상시 통증도 아프다기보다는 그 부위에 해당 감각신경이 마비되거나 둔하거나 아니면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중앙중족골 통증은 이 발바닥 앞쪽이나 발등 쪽이 그냥 둔하게 우리가 멍들었을 때 누르면 아픈 그런 느낌으로 좀 아프고요. 저는 이제 지간신경종이 좀 이렇게 많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게 실제로 유병률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좀 선호하는 기존의 의학의 좀 패러다임이나 접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앙중족골 통증이라고 이 중족골이라는 데가 여기 엄지발가락에 새끼발가락 사이에 우리 발볼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. 거기를 중족골이라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겨야 돼요, 발이. 원래는 보시면 이게 똑같은 왼발이잖아요. 여기가 좀 이렇게 둥그래야 된다고 이렇게. 근데 본인은 발이 여기가 이렇게 펴져버렸어. 그래서 이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가운데 있는 발이 여기만 눌려요. 그래서 아까 발 영상을 압력을 찍어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만 굳은 살이 있어요, 가운데만. 그렇죠, 본인도 느끼죠. 아픈 데가 이 부위라고 합니다. 지간신경종과 중앙중족골 통증은 전혀 증상이 다르군요. 그러니까 약간 발가락에 신경이 좀 눌리는 둔한감이 있으면 이제 지간신경종이고, 그러니까 중앙중족골 통증은 마치 멍이 든 곳이 아픈 것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간신경종이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진 이유는 진단하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지간신경종은 사실은 의심을 하기는 쉬워도요. 진단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. 저도 초음파를 제 옆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데요. 이게
보고도 이게 진짜 있나 싶을 때가 많고요. 논문학적으로도 실제로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15%에 불과하다고, 15%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MRI도 물론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워낙 비용이 비싸고요. 비용이 비싸고 또 하나는 이제 섹션, 이 단면을 자르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. 이게 워낙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이 진단이 저는 실제보다는 더 많이 과잉 진단되고 있는 건 아닌가, 그냥 넘겨짚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. 네. 진단이 쉬워서 뭐 지간신경종이라고 널리 알려진 건 아니군요. 네. 네.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그 중앙 중족골 통증이 잘 진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 간단합니다. 이건 영상이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. 영상이 안 보여요? 네네. 네.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도 당연히 안 보여요. MRI로도 안 보여요. 예. 그냥 부은 정도는 보이겠죠. 하지만 발에 촉진하고 보행 검진하고 발 역학을 다 해서 의사가 충분히 고민해야지만 족저 압력도 보고 보행 습관까지 다 관찰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했을 때 한번 사진만 찰칵 찍어서 변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. 여러 가지의 뭐 압력 분석, 보행 습관도 면밀히 살펴야지만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증이군요. 자, 과거에 그 네. 무지외반증 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로아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가로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. 네, 그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이렇게 우리 발이 있으면 가로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것이 무너져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 발가락에 힘이 쏠리면 저는 중족골 통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발이 안쪽으로 쏠려서 엄지발가락에 힘이 쏠리게 되면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가로아치에서 좀 엄지 쪽으로 쏠리면 무지외반증. 네. 가로아치에서 가운데 쪽으로 쏠리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중족골 통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